자, 흥구석유 그리고 한국석유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넥스트 컨텀 민 실장입니다. 지금 이 이란 전쟁의 수혜주로 떠오르는 이 에너지 관련 종목들, 이 흥구석유와 한국석유가 이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엄청난 변동성을 좀 동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방향성, 단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흥구석유와 한국석유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 WTI 유가 지수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근데 어제까지는 이 전쟁 위기가 좀 고조가 되면서 이 유가 지수가 순간적으로 100달러를 훨씬 돌파를 해서 120달러 가까이까지 갔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은 꽤 빨리 끝날 것, 이 한마디에 유가가 지금 80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부터 우리 석유 주식들도 굉장한 좀 낙폭을 경험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좀 주도적으로 만들어냈던 이 트럼프의 속보, 이 헤드라인의 끝부분을 보면은 묘한 부분이 하나 있죠. 전쟁은 빨리 끝날 것이지만 공세의 완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말 한마디, 그리고 또 전쟁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내 주식이 하루에 위아래로 뭐 10%, 20%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전쟁의 단기적인 방향성부터 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석유 주식들의 단기적인 방향성,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어떠한 대응을 가져가셔야 되는지까지 명확하게 좀 자료와 함께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저희 채널에다가 구독, 좋아요, 댓글로 뭐 한국석유 화이팅, 흥구석유 화이팅 이런 식으로 격려의 댓글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굉장히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전쟁이 돌아가는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석유주를 보유하고 계신 여러분들께는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이란의 지도자 이 하메네이가 죽은 이후에 그의 차남 아들인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새로운 이란의 지도자로 선출이 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들어 온 여기 자료를 보시면 트럼프는 지금의 이 상황을 굉장히 좀 탐탁치 않아 하고 있어요. 지난 3월 3일에 이 전쟁 발발 직후에는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는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3월 5일에는 이란 내 여론이 좀 모즈타바 쪽으로 기울게 되자 미국은 하메네이의 아들 모즈타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계속 내비쳤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어제자로 인해서 모즈타바가 이제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선출이 되자 즉각적인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모즈타바가 마음에 안 들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나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란의 이 선택이 미국과 이란에게 동일한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고요.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또 다른 지도자가 집권하게 되면서 지금으로부터 뭐 혹은 5년 뒤, 10년 뒤에 미국이 또다시 비슷한 상황에 발목 잡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쉽게 말하면은 너네 아버지처럼 우리 미국의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는 너를 인정 못해, 매우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선 거죠. 그럼 트럼프의 이런 지속되는 비난과 경고 속에서 이란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나섰을까요? 아직까지는 뭐 선출된 모즈타바의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란의 이 국방위원회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기관과 정치인들이 즉각적인 성명 발표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최고사령관 모즈타바겠죠, 이 모즈타바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밝혔고, 또 이 모즈타바의 선출 직후에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다가 이 모즈타바의 이슬람식 존칭인 사이드 모즈타바와 함께 당신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있는 미사일 탄두가 발견이 되었다고 하죠. 곧바로 군사적인 대응까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트럼프의 말과는 달리 전쟁이 끝나기는커녕 긴장감이 좀 고조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부터 두 국가의 행보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 전쟁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정확히 어디로 흘러갈지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의 발언부터 좀 분석을 해보시죠.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하지만 적을 결정적으로 패배시킬 때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국내 여론 그리고 증권시장 안심용 메시지라고 좀 보입니다. 왜냐면
미국은 과거부터 베트남, 이라크전으로 인해서 이 대국민적인 해외전 반대 여론이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식한 좀 안심용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가 말한 이 결정적인 패배가 도대체 뭘 의미하냐. 이란의 뭐 미사일, 핵시설 등 이런 군사적인 시설의 전략적인 파괴, 즉 미국의 공격에도 대응 불가능한 수준까지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짧고 전략적으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상전을 투입할 가능성은 좀 적지만 이런 빠르고 파괴적인 공습을 지속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모든 행동을 좀 정리한 결론이 뭐다? 우리는 전쟁을 길게 할 생각은 없지만 짧고 간결하게 너네가 일방적으로 항복을 하거나 아예 군사적 대응을 못하는 수준까지 공격을 할 거니까 빠르게 나와서 협상을 시도해라. 이런 의미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결국 이런 입장이지만 이란은 어떨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란은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정당성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됐고 이란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을 행사 중이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발언으로 봤을 때 이네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휴전은 없다. 이런 휴전 협상 거부와 동시에 이 국제적인 여론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자다. 이런 피해자 프레임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액션으로 봤을 때도 전면전보다는 비대칭 보복을 좀 진행 중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주요 걸프국, 중동 국가의 미군 시설, 그리고 에너지 시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하면서 이 경제 보복을 계속 가하고 있고요. 즉 전면전은 피하되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사회가 겪는 경제 압박은 계속해서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유가를 계속 건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강경 발언, 그 뒤에 따라오는 전면전이 아닌 제한적 군사행동 이런 것들은 결국에 추후 미국과의 있을 협상에서 이란의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미국에게 지는 일방적인 협상이 아닌 이란의 기존 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 중동 안에서 기존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좀 강력하게 엿보이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미국도 워낙에 강경하고 이란도 본인들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전쟁이 당장 오늘 내일 끝날 상황은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땐 우리는 전쟁을 길게 할 생각은 없지만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 이란의 입장에서는 애초에 이 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다. 너네들의 공격이 계속되는 한 휴전은 없다. 결국 이 두 나라 모두 협상 테이블로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좀 첨예한, 물러서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협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군사적인 충돌, 즉 시장의 충격, 이슈를 가하는 상황이 몇 차례는 더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 모지타바 하메네이라는 인물도 본인의 아버지가 미국을 통해서 사살이 되었고 이란 내 강경파들에 의해서 이렇게 이 지도자의 권위가 세습된 거기 때문에 쉽사리 항복을 하거나 휴전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떻게 하죠? 결국에는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이슈, 공격을 감행을 하게 될 거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땐 또다시 본인들의 말을 안 듣는 참수작전, 지도자를 축출해내려는 작전을 실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전쟁이 심화될 것 같다가 종전이 될 것 같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급변을 하면서 이 전쟁 수혜주로 떠오르는 종목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을 동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단기적으로 협상이 들어가거나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충돌은 불가피하게 몇 번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충돌 과정에서 유가는 당연히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흥기석유와 한국석유에게도 추가적인 슈팅의 기회는 열려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도대체 어떠한 대응을 이어나가야 되냐? 자, 제가 지금부터 이 자리에서 기회를 잡아나가는 대응 방식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한마디에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시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뉴스 한 주에 내 계좌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20%씩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응을 이어가셔야 되냐? 무언가 이 종목의 이슈, 주가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이슈가 터졌을 때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이 전쟁의 방향성이 어디로 올라갈지 그것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흥구석유 장 초반에 굉장히 좀 큰 하락을 가져갔었죠. 트럼프가 전쟁이 종식될 거라고 하니까 유가가 떨어지고 흥구석유도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실상을 뜯어놓고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다시 반등을 만들어냈다가 또다시 하락을 반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상황에서 아랫 구간의 추가적인 매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좀 잡아나가는 선택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이 반등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익을 분명히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와 함께 이 확실한 이슈들을 분석을 통해서 이런 기회의 자리를 좀 잡아나가고 싶으신 분들, 제가 지금 화면 상단에 띄워드리고 왔던 제 개인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2134-6111.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종목명, 흥구면 흥구, 한국이면 한국, 이렇게 종목명만 딱 두 글자씩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바로바로 터지는 이 이슈의 명확한 분석, 그리고 차트 및 수급 분석까지 곁들여가지고 이런 기회의 구간이 올 때 추가적인 매수 타점,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낼 매도 타점까지 장중 실시간 문자로 이 두 자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전쟁이 끝난다고 하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로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손절 나갔을 거고요. 어떤 분은 확실하게 이슈를 미리 파악을 한 덕에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물량을 담아내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10% 20%는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타이밍과 대응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장은 이 방향성이 없는 시장이 아니고 이 전쟁 이슈, 이 뉴스 이벤트 중심의 초고 변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는 언제 사고 언제 빠지느냐가 평소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전쟁이 협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몇 번의 충돌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충돌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결국 또 우리 흥국석유와 한국석유의 변동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변동성 기회로 활용하고 싶으신 분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명만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위험한 시장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많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버티는 투자보다 조금만 전략적인 대응, 유동적인 대응을 이어나가신다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종목들을 매도하셨을 때 수익률 앞자리가 적어도 한 3자리에서 4자리는 바뀔 수 있다.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쟁 뉴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뉴스 속에서 방향성이 좀 헷갈리시는 분들, 이 종목을 좀 계속 들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정리하고 다른 기회를 봐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화면 상단 번호로 종목명 딱 남겨주십시오. 지금 대응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계속해서 터지는 이슈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타점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지 실시간 문자, 장중 실시간 문자로 전송 드릴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문자 남겨놓으시고 내일부터 같이 대응 이어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이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조금만 제대로 하신다? 손실 방어는 물론 새로운 기회까지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 오늘도 이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 남겨드리면서 영상 종료하려 할 거고요. 자, 선물 뭐냐? 바로 늦어도 다음 주 즉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한 6개월 정도 유심히 분석을 하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제대로 된 슈팅 타이밍이 나올 자리가 딱 보여서 특별히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거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께 제가 감사의 의미로 히든 종목과 함께 아시기만 해도 바로 매매에 적용이 가능한 세력주 포착법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꾸준한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 크게 유의미한 수익이 한번 절실하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께 큰 수익을 안겨줄 세력주 포착법, 아주 이해하기 쉽고 바로 실전 매매에 적용 가능하시게끔 준비 한번 해봤으니 세력의 큰 흐름에 올라타는 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밥그릇 3번 자리를 노려라. 이 밥그릇이 뭐냐면 이제 종목 선정을 하시다 보면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밥그릇 모양의 차트가 형성되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 밥그릇 모양의 차트 패턴이 명확한 세력의 개입 신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력들은 먹잇감을 발견하면 첫 번째로 어떻게든 이 1번
적정 주가보다 떨어지는 하락 구간을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내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싸게 매집을 할수록 나중에 본인들이 만들어낼 상승 구간에서 차익 실현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 구간에서 없는 악재도 만들어내서 주가 막 끌어내리고, 이 2번, 이 횡보 구간에서는 아주 천천히,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서 심지어 10년까지도 최대한 티 안 나게 이렇게 수량을 모아가는 패턴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윗꼬리가 긴 매집봉들이 자주 포착이 될 때, 여기서 세력이 분할 매집이 들어갔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그림상으로 볼 때는 1번, 2번, 3번 요 자리 중에 이 2번 자리 이 구간이 주가가 제일 싼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매집봉이 뜨면은 여기서 매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욕심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 이게 정확히 몇 년짜리 계획인지 모르는데 이거를 욕심부려서 들어갔다가 이 2번 구간에서 개미들 털라고 이렇게 계속 흔들어대고 있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간다 이러면서 들고 있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워요. 이거 대부분 못 하십니다.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여기 이 3번, 이 중요한 3번 자리에서 224일선 상단을 한번 뚫어주는 패턴이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상승 전에, 본격적인 상승 전에 개미들 물량 체크하는 자리예요. 여기서 만약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려면 마지막 여기 1번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물렸던 개미들 본전 매도 물량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 원투 치면서 주가를 살짝 눌러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3번 돌파 자리 이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잡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탑승이 가능하신 거냐? 지금 보시는 이런 종목들에 올라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기가 막히죠. 놀랍게도 이게 지금 다 같은 종목이 아니고 다 다른 종목들의 차트입니다. 이 똑같은 패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똑같죠. 알고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이 위에 지금 두 개 삼천리랑 이 서울가스 종목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밥그릇 패턴이 명백하게 나와주고 나서 급상승을 이뤄줬던 세력주고요. 여러분이 이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기 때문에 저랑 같이 요런 자리들 선점해 나가셔야지 이 시장에서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즉각적인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 선물 바로 드린다 했죠. 오늘 말씀드렸던 이 기법들 꼭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회사 다니고 사업하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 종목 찾는 게 마냥 쉽지만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준비했고요. 이 기법을 토대로 제 노하우까지 더해서 제가 지난 6개월 정도 말씀드린 대로 유심히 지켜보면서 세력 매집 자리 딱 포착을 해둔 종목이 있고요. 이거 매집 수급 거래량 들어오고 수상한 패턴들 나오고 있는 거 제가 다 체크했고, 곧 있으면은 밥그릇 3번 자리, 이 눌림목 자리 나오기 직전인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이 수급량들을 제가 체크를 좀 해봤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께 올해 최고의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로 히든 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빠르면은 이번 달 안에 무조건 출발할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급하게 문자창을 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걸 또 한번 받아봐 봐라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차이가 한 달 뒤에 두 분의 계좌 사이즈를 결정을 지을 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심플하죠? 히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반나절 안으로는 종목명 보내드릴 테니까 이 차트 움직이는 거 보시고 결정하시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좋은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저희 감사한 구독자님들께 단언컨대 올해 가장 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010-2134-6111 위 문자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앞서 안내드렸던 종목 분석 매도 타점과 같이 안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자 필터링 문자로 종목명과 히든 이렇게 따로 좀 나눠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붙여서 남기시면은 전산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누락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목명 히든 이렇게 한 문자에 붙여서 말고 따로 종목명 적으신 다음에 전송 누르시고 그 다음에 히든 적으신 다음에 전송,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정보 누락 없이 여러분께 꼭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바꾸는 다음 도약, 저희 민실장의 넥스트 퀀텀 클럽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까지 또 양질의 정보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